붉은 박쥐를 아시나요?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붉은 박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이 박쥐를 보면은 흡혈박쥐 아니면 드라큘라 백작? 중국말에는요, 그림에는 반드시 뜻이 있대요. 그리고 그 뜻은 상서로움, 운수가 좋은 조짐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박쥐 그림은 좋은 상스러운 그림일까요? 안 그러면 나쁜 그림일까요? 좋은 그림이니까 그렸겠죠? 자, 독화, 읽을 독에 그림화자, 그림은 읽어야지 돼요. 그래서 송나라 때 문장가인, 유명한 문장가인 구양수는 그의 반고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옛 그림은 뜻을 그렸지 겉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다.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고 겉모습에. 박쥐 그림도 박쥐라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박쥐가 뜻하는 걸 보라는 거죠. 이 박쥐 3마리에, 빨간 박쥐 1마리에 나머지 2마리의 박쥐는 수의도책이라는 그림책에 실려있는 그림이에요. 이 수의도책은 총 8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권마다 12폭씩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96폭이 들어있었는데 4권만 10폭을 넣었대요. 그래서 총 94폭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들은 옹정 황제의 5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당시 궁중 화가들 중에 가장 뛰어난 화가들만 뽑아서 그린 합작품이래요. 안타깝게도 94폭 중에 현재 남아있는 건 12폭인데 2019년 6월 중국 폴리 옥션 경매에서 우리 돈 무려 110억 원에 낙찰되었어요. 110억 원이요. 110억 원이 조금 넘어요. 이 그림을 선물 받은 옹정 황제, 여러분들 아시죠? 강희 황제의 아들로 유명한 드라마였던 보보경심의 주인공. 보보경심은 우리나라에서 아이유 씨가 주연으로 나온 달의 연인으로 다시 리바이벌 됐죠. 또 중국에서 히트를 쳤던 견환전의 주인공이에요. 옹정 황제는 13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 아들 걸륭을 위해 엄청난 재물을 남겨주어 강희 걸륭 성세, 강건성세의 초석을 다한 황제예요. 그런데 잔인한 면을 갖춘 황제이기도 했어요. 만주족 정권은 소수 정권이었어요. 한족은 많았죠. 한족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족을 말 잘 듣기 위해서 만주족 정권에서 가지고 썼던 도구가 문자옥이에요. 조선시대 때 사화 같은 거죠. 강희 황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옹정이 발전시킨 건데 강서성의 과거 시험 문제가 이 문자옥을 일으켜요. 옹정 황제 시기에. 시험 문제가 유민소지예요.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오직 백성이 머무를 곳이다. 도 그제 천리의 땅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 문제의 2글자가 살신지와 죽음을 불러일으키죠. 간신 하나가 옹정한테 가서 일렀어요. 황제님, 황제님, 옹정 잘 보세요. 이러면 옹자가 돼요. 이러면 정자가 되죠. 이 간악한 시험관이 한족인데 황제님이 문외아, 머리가 없다고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혹은 황제님의 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리고 한족 정권을 세워야겠다는 의도로 이런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옹정 황제가 무지무지 화가 나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던 사사정, 당시 이품 대신이에요. 장관급보다 높아요. 내각 학사 겸 예부 좌시랑, 강서성 과거의 주 시험관이었던 사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거의 도륙해버려요. 그로부터 250년 후 사량용, 사사장의 후손인 사량용,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띄어서 필명으로 만든 거예요. 김용 또는 금용이라고 그러죠. 무협지의 대가죠. 김용이
그의 무협지 서검은구록이나 녹정기에서 옹정황제의 아버지와 아들을 비웃죠. 서검은구록에서는 옹정황제의 아들 걸륭이 옹정의 씨가 아니라 한족의 씨다. 녹정기에서는 옹정황제의 아버지 강희가 순치의 아들이 아니라 화령도의 아들이라고 비꼬아버려요. 칠령도죠. 화령도가 아니라 칠령도의 아들이라고 비꼬아버려요. 그럼 그렇게 무서운 문자옥을 일으킨 옹정황제에게 겁도 없이 불길한 박쥐를 그려서 선물했을까요? 죽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죽고 싶은 화가가 없죠. 이 그림에 찍혀져 있는 도장들 보세요. 걸륭 어람지법, 걸륭 황제가 직접 본 보물이라는 거예요. 석괴보급, 석괴라는 거는, 석거라는 거는 수장고죠. 궁정 수장고에 있는 보물이다. 어서방 감장보, 어서방에서 감정한 다음에 소장한 보물이다. 가경 어람지법, 가경 황제가 직접 봤던 보물이다. 걸륭의 17 아들 중에 15번째 아들이 가경이에요. 걸륭이요 60년간 황제 위에 있어요. 89세에 죽어요. 85세 때 자리를 물려주려고 쳐다보니까 아들이 5밖에, 17명 중에 5밖에 아들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15번째 아들인 가경한테 왕위를, 황제의 위를 물려주죠. 물려준 이유는 남아있는 5명 중에 가경이 제일 그래도 나았다고 해서 물려줘요. 즉 이런 도장들이 있다는 것은 이 그림이 가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제6권 화의 편복에 실려 있고 그림의 제목은 홍복제천이에요. 하늘에 닿을 만큼 복이 많다, 대단히 복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화가 대홍의 그림인데 대홍은 그 당시에 산수도, 영모도 짐승 그림이죠. 그 다음에 꽃 그림에 대가로 손꼽혔어요. 그럼 왜 박쥐가 복을 나타내냐? 우리는 편복이라고 그러죠. 박쥐를. 비엔푸, 복, 발음이 똑같죠. 그렇죠? 푸, 이 발음마저도 중국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박쥐는 중국에서 복을 나타내는 아이템이에요. 홍복, 붉은 박쥐, 큰 복이죠. 그래서 홍복제천, 홍푸치티엔 그러면 하늘에 닿을 만큼 복이 많다. 대단히 복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박쥐 문양들은 전부 다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이 온다. 이건 나비 아니에요. 박쥐예요. 복이 온다는 거죠. 그럼 중국만 그랬느냐? 안 그렇죠. 이거 조선시대 때 경복궁에 담벼락에 그려져 있는 박쥐예요. 복이 날라오기를 바란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할머니들이 시집 갈 때 받았던 쌍가락지에도 이렇게 박쥐가 그려져 있어요. 2마리가 그려져 있죠. 가락지는 2개가 한 세트죠. 가락지는 하나만 끼질 않죠. 현대에 만들어진 커다란 쟁반이에요. 99개만 만들었는데 가격이 우리 한화 800만 원 정도죠. 왜 이걸 800만 원이나 주고 사요? 한정본이니까 값어치는 나가긴 나가겠지만 800만 원이니까 세잖아요. 빨간 박쥐 3마리 있어요. 그렇죠? 복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숭아, 장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제목이 외워요. 복과 장수를 한꺼번에 갖추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3마리냐?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여자복, 재물복, 사업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 나 대대손손 복을 누리라는 얘기도 있고 천, 하늘의 복, 지, 땅의 복, 인, 사람의 복, 삼재의 복을 가지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빨간 박쥐는 중국 문화의 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박쥐는 3마리만 그리느냐? 아니죠. 4마리를 그리기도 해요. 보세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있죠. 가운데는 이게 목숨 숫자예요. 박쥐가 4마리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면에서 복이 들어온다. 사면이라는 건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온다. 혹은 이 사자와 이 시자의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이다. 시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면 3마리 박쥐도 있고 4마리 박쥐도 있죠. 네, 물론 5마리 박쥐도 있어요.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됐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